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로 맞이하고 있죠.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 태양절에 대해서 이 예수도 세상의 빛으로 봤지만 진정한 태양은 예수가 아닌 김일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이 각종 문헌들에서 영원한 태양 김일성 주석님 뭐 이렇게 기술하면서 대한민국 내 일부 종북 좌파 기독교 인사들까지도 김일성이 참 태양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영생교를 신봉하고 이 북한 내에 조선노동당의 대남 조카 공작기구인 봉수교회, 가짜교회죠. 봉수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봉수교회의 이성숙 선교사라는 이 자는, 전도사라는 이 여성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크망의 거장 핸델의 그 유명한 구세주의 메시아라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는 언제 한번 그들에게 구세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못했다. 민족의 운명, 인류 운명의 진정한 구세주는 김일성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북한 것들입니다. 김일성이가 인간 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해서 세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고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고 그래서 정령 김일성 주석님이시야말로 인간 세상에 태양으로 오셔서 태양의 빛과 열로 인류를 품어주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현세의 구세주이다. 이게 북한의 매체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찬송가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노래를 북한에서는 주석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김일성 찬양가로 부르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곡이죠. 나폴리의 민요 나의 태양. 이 노래도 김일성 우상화에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곡인 나폴리언 민요 나의 태양이 세계 명가수들 속에서 애창된 적이 오래되지만 지금까지 그 태양을 꿈에 그리며 방황하기만 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은 현세 태양을 맞이해서 평양의 4월의 봄축전 무대에서 김일성, 김정일 성가로 높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설레미오의 성축 대상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고 이것은 설레미오가 김일성을 위해서 작사, 작곡되어서 불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레미오가 누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가요? 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태생인 지오반니 카프로가 1898년에 작사를 했는데 김일성이는 이때 이 태아도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김일성은 1912년생이지 않습니까? 태아도 생기지 않았는데 김일성을 위해서 이 노래가 지어졌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김영직이가 결혼도 안 했죠. 김영직이가 1895년생인가요? 그랬는데 김일성이를 위해서 이게 설레미오가 작사 작곡했다고 이제 하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그뿐만 아닙니다. 북한은 정말 유명한 타이타닉까지도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끌어들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조실록을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을 태양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그 태양이 1994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정오의 태양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오에 떠오른 태양이다.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는데 서방에서는 자본주의 상징인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한 날이지만 바로 그날이 동방에서는 인류의 태양 김일성이 떠오른 그런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태양 김일성은 환생해서 오늘도 인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북한에서는 사방에다가 영생탑을 갖다 세웠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죽었는데 함께 있긴 뭘 함께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출생한 날은 바로 자본주의의 장성곡이 울린 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타이타닉호와 같은 침몰의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비화하기 위해서 109년 전 1912년 4월 15일 평양에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고 만경대 생가에 쌍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문헌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김일성 혁명 역사 교과서, 혁명 어린 시절 뭐 이런 교과서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김일성이 출생한 이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974년도에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서 최대 명절로 지정을 했고 97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회 각 그 5개 기관이 주체 연호 사용과 함께 이날을 태양절로 격상시키면서 지금은 태양절로 완전히 굳어졌죠. 그래서 북한은 지구상에 없는 주체 109년 뭐 이런 거를 쓴다는 것이죠. 4월 15일 자본주의의 상징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된 날이고 한국에서는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날이기도 하죠. 작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공산당이 완전히 국회를 장악한 그런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더불어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추락이 더 가속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4월 15일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1912년 4월 15일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한반도의 운명은 좀 더 다른 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상상도 해보게 되죠. 김정은은 태양절이면 항상 노동당,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뭐 이런 고위급 간부들을 대동을 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는데 작년에는 태양궁전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작년에 김정일이가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은의 이 신병과 관련된 이 김정은이 죽었다. 뭐 식물인간 상태다. 뭐 뇌사 상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작년에 한 가지 정확한 팩트는 뭐냐. 4월 14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하나 쐈죠. 미사일을 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에 김정은은 4월 15일에 이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참배를 했는지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김정은이 이 4.15를 앞두고 무슨 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한 상황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위험을 지금 등에 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김정은은 지금 올해 이번 4월에 이 세포비서대회를 소집을 하고 여기에서 자기는 다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굶어 죽어도 좋다 이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